네, 9월 1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알바 뛰고 있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계속해서 의원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부남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반갑습니다. 화이팅. 예, 또 민생에 대해서 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알바 알바에 대해서도 화이팅 그렇죠. 해주십니다. 알바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을지로위원회 회의하다 왔어요. 저도 을지로위원회 참석 좀 해주세요 회의. 회비는 꼭꼭 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을 함께 응원하시는 이 시간은 앞에 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요. 양부남 TV, 민병헌 TV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자, 그래도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얼른 들어가 볼까요? 오늘 100일이라고 하는 기자회견, 또 한국 사회에서 10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대통령 기자회견으로서 이야기들을 좀 평가하고 기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난 100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 100일이라고 하면은 예. 살았다 이런 거잖아요. 예. 아이들 100일을 채워주려는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것이고, 군대에서도 전입한 지 100일 챙깁니다. 이제 이 조직에 적응했다 예.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100일 동안에 살았다를 넘어서서 벌써 안정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벌써 이룬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쉼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까마득하게 이게 100일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긴 하죠. 아주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100일 동안에 정말 천지가 바뀐 것처럼 그런 느낌, 잠도 잘 주무시고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잠을 잘 자게 된 100일이었다. 뭐 이거 굉장히 좀 와닿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양부남 의원님 지난 100일 어떻게 보십니까? 100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100일 잔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 대통령이 이제 100일 잔치 하는 날입니다. 예. 아마 손님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외국에 있어서 손님도 오신 것 같더라고요. 외신 언론들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100일의 성과는 디테일하게 여러 가면에서 여러 걸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연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좀 평가하고 싶고, 그럼으로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주 잘하셨고,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정치의 효능감 예. 했던 일들이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예. 몇 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들죠. 몇 년 했던 것 같다. 착각이 들 정도로. 그 말은 다른 대통령이 몇 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예. 100일 동안 해냈다. 예. 준비된 대통령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보면요, 우리 지금 63%거든요. 지지율이 63%인데 한국갤럽 기준인가요? 예, 갤럽 네.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윤석열 이명박이 28% 21%였어요. 100일 때. 거기에 차이가 심각하네요. 엄청나게 예. 크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했던 것을 앞에 두 대통령은 절반 이상 까먹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했던 것보다 훨씬 한 15% 정도, 15% 20% 정도 올라간 이런 수치가 보이고 있다. 예. 양부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르네. 내가 후회되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게 수치로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민병대 위원장님 역시 을지로위원장에서 디테일하시니 실제로 갖고 말씀하시네. 위원이시다 보니까 위원장님한테 또 결론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문수 쪽을 찍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와, 그 41%도 넘어왔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은 우리가 어떤 표보다 훨씬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한겨레 또 여론조사 보니까 실제로 뉴 이재명 지지 이렇게 그룹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100일 기자회견하면 또 올라갈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하면 더 올라갈 또 것이다. 예. 특히 이준석 지지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이제 이재명 지지로 바뀌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예상 바뀐데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에 보면은 광주가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지만은 또 의외로 이렇게 기업하신 분들은 반 이재명 반 민주당의 경향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대선 끝나고 좀 만나보면 저한테 전화도 옵니다. 잘하대?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잘하더라. 아니,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뭘 좀 제일 잘했다고 합니까? 지난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겠지만. 네, 보면은 여러 가지 이게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달라져요. 자기 달라지는데 가장 큰 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민생 회복 소비적 쿠폰. 예. 국민의 대다수가 이러면서 일단
소비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마중물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그 관세 관세 협상. 한미 협상. 한미 트럼프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런 성공적 외교. 또 하나는 기업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대 노총을 한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굉장히 드물긴 했죠. 이제까지. 그런 모습들도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경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경제, 외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야가 지난번에 여야의 정치가 실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되자마자 여야 만나시고 또 이번에도 야당 대표도 만나고 이런 협치를 하려는 그게 그렇게 대비되는 거. 윤석열은 8차례 요구했을 때도 안 만나주고 있다가 그렇죠. 총선에 지니까 한 800일 만에 만난 거거든요. 한 번 만나고 땡. 예. 지금 저희가 방금 제작진 분들께서 투표를 붙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독자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대 특검과 내란 청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정상회담 등 외교 안보, 국무회의 생중계 등 대국민 소통.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뽑아주시면 이따가 끝날 때쯤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한 거 하나 꼽아주신다면 그럼 우리 민병덕 의원님은 뭔가요? 저는 협치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협치할 대상인지와 관련해서는 어제 송원석 당대표 아니죠 원내대표 연설을 듣고 그리고 우리 정청래 대표 연설할 때 그 양반이 말했던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잖아요. 우리 망언이죠. 네, 그것이 본 마음이 나와버린 것 같은데 그게 내란의 세력이라는 것을 저는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저는 이게 기본 태도로서 국민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지지자조차도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노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제 경제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지난 또 외교 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경제 이야기는 방금 했고요. 외교 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도 지금 조지아에서 언제 우리 교민들이 출발할지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출발하기로 했답니다. 정오 정도. 네, 정오 정도 출발하기로 했다는데 또 그 합의가 깨졌다라고 느껴졌던 것이 이러저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을 했는데 결국은 수갑을 차고 비행기를 타냐 아니냐 이거여가지고 우리 국민들 거기서 나와서 오는데 우리 비행기를 타는데 수갑 타고 이거는 아마도 미국의 규정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럼요. 트럼프가 그거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갑 차지 않고 이제 나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협상의 상대방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하고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끔은 부글부글 자존심이 상하고 가끔은 그래도 얻을 거 얻고 이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속에서도 저희는 우리가 감정을 국민들이야 감정을 드러내고 할 수 있지만 협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인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앞에서의 수모도 참으면서 하는 이 과정이 저는 우리에게 이 외교력의 대단한 진짜 내공이다 이렇게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 탄핵이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윤석열 씨가 그 자리에서 외교 정상회담 그리고 협상을 했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여러 효능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좀 나긴 합니다. 그렇죠.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고 트럼프 2기 어차피 윤석열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탄핵이 안 됐다면 계엄을 안 했다면 윤석열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많은 자존감의 상처를 입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성을 여러 번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살아온 인생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정치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사법적
사법 테러죠. 예, 그 당시에 정치검찰, 옆에서 함께 같이 하셨었고 정치검찰 테러를 예.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물리적 테러까지 음. 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항변하고 그러한 윤석열 정권의 무덤을 국민께 알리고 항의하기 위해서 또 목숨을 단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구속전 피의자 신문 밖에서 구치소 하루를 지낸 정말 그렇죠. 한계를 겪었기 때문에 엄청난 내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외교에 있어서 이 정도 성과를 냈지. 물론 국민들 봤을 때는 뭐 또 백안시하면은 또 뭐 불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극상이다. 최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민명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규정을 굉장히 엄격히 한답니다. 예. 다민족 국가가 모였기 때문에 정보다는 법률과 규정에서 지배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규정이면 수갑을 차고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이 나라 비행기지만 아이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트럼프가 그래 원하면 해라. 이거 제가 볼 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 엄청난 성과입니다. 참 진짜 앞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대해야 되는데 과제가 만만찮겠다 생각은 들어요. 예. 내 마음은 내가 쓰고 그 예. 마음은 그 사람이 예. 쓰는 건데 그 상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트럼프라는 상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트럼프를 잘 연구해서 요리를 잘해야죠. 삶아 네. 먹고 볶아 먹고 해야죠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도 넣어주신 또 다른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거나 기자실에서 생중계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새로 보는 장면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 국민성장 150조 보고대에 갔다 왔습니다. 음.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펀드와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그러시겠네요. 것이어서 네. 저를 불러서 거기 갔다 왔는데요. 저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 예. 말씀들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였고 그게 손든 분들 위주로 시키다 보니까 오신 분도 못한 준비된 분도 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소통을 자유롭게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상황이 소통인 것이지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은 소통이 아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예. 아닌 예. 정말 직접 적나라한 겪으셨군요. 소통들을 하신다. 이것이 태도의 핵심이다라고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지금 소통 방식들이 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입니다. 대통령의 자신감.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과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도 타운홀 미팅을 많이 주선했고 또 이런 기자회견 할 때도 약속 대련 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예. 이거 지난 윤석열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윤석열 그 출근할 때 도왔을 때 하고 몇 번 하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약속 대련을 하지 않고 국무회의도 중계를 하고 이런 것은 실력과 자신감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 실력 있다. 진정성이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제가 추가하면 솔직함이 있습니다. 진정성. 진정성이 뭐냐면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어제도 어떤 분이 약자를 썼어요. 어려운 말인가요? 예, 어려운 말 썼어. RSU인가 뭐 RSU가 돼서 안 돼서 뭐 이렇게 막 썼어요. 그랬더니 RSU가 뭔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여기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뒤에 계시는 또 비서관 중에 한 분이 예. 제가 이걸 했습니다마는 이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네네.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진정성. 예. 대체로 몰라도 모른 척 안 하고 그게 쉽지 않죠. 넘어가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자신감의 연장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자신감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솔직할 수 정말로 소통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런 공개 토론회라든지 약속되는 기자회견을 꺼리는 이유가 예. 내가 혹시 모르는 상황, 모르는 뭐가 나왔을 때 방금 그런 단어 내가 어떻게 대응하지?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그걸 모르면 모른다.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거 인터뷰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예, 맞아요. 이제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모르겠지. 근데 네. 지금 결국 진짜 자신감이 근저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 모른다고 100번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정말 100개 중에 하나 모를 때 모른다고 말할 때 또 그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런 말 있죠. 예. 아는 건 안다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진정한 암이라. 예. 어디 책에 나왔는데 그 공자가 공자겠지. 예, 오늘 이제 곧 10시에 기자회견 이제 하는데 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두 분도 오래 함께 일을 하셨고 또 지켜보시기도 하셨고 한데 좀 기자회견장에 선다면 어떤 걸 물어보시고 싶을지도 궁금한데요. 뭐 기자회견의 그 기본 기조는
100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00일에 과거에 지금 무너졌던 것들을 어떻게 100일 동안 회복해왔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와 관련해서 즉 성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과 성장. 회복과 성장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회복도 회복 중에 있는 거고 성장은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 예. 있는 것이어서 어떻게 회복을 안성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안착시킬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저는 묻고 싶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핵심 쟁점 중에 있는 그 회복에 대한 부분 이건 예. 내란 종식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핵심 중에 그렇죠. 핵심이 내란 예. 종식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진행되면 저쪽이 꼬리 내릴지 알았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예, 사과하고 예. 미안하다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민생 얘기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예. 어떻게 회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보관이 뭐가 있는지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저렇게 안 변하려고 하는데 협치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예. 저렇게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 솔직히 궁금합니다. 오. 네, 저는 맞나? 제가 이렇게 강성은 아닌데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과 화해 아닙니까? 예. 진실을 그렇죠.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예. 화해를 하는 건데 진실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댓글창에도 이제 지금 3특검 연장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국민의힘 발로 민주당에서 그 연장 합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밝혀서 관련된 이야기들도 질문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떤 질문 좀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그동안 100일 동안 있었던 성과에 대한 분석 네. 이게 당연히 전제될 것 같고요. 질문 중에 당연히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는 우리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이런 부분에서 AI라든지 당연히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의 제가 말한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신성장론 장기적인 국가에 몇 년 걸릴 그러한 예.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당장에 발에 떨어진 주제에 대해서 국민이 갖고 계신 것은 검찰 개혁, 예. 언론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구체적으로 사실 오늘 대통령의 안들을 기자들도 공통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요. 대통령이 진짜 관련된 좀 얼마나 구체성 있는 이야기를 할지가 좀 검찰 궁금하긴 개혁에 합니다.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당정대가 합의 본 것은 예. 수사 기소 분리해서 검찰청이 예. 폐지하고 중수청 행안부로 가고 요거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디테일한 부분이 있죠.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안 준다면 보안 수사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라든지 예. 일반적인 1차 수사기라든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또 사법개혁은 우리가 5개안을 내놨는데 예. 과연 이것이 대통령 뜻이 맞는다든지 또 언론개혁에서도요 뭐 징벌적 언론 이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겠죠. 물론 입법은 국회에서 하겠지만은 예. 그런 의견을 뜨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2라운드라고 할 정도로 사실 예, 검찰 예. 개혁은 아직까지 그렇죠. 완성도 안 되어 예, 있고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댓글창에도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는 국민의힘 발로 이제 민주당이 합의를 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혹시 그 상황을 좀 알아보셨습니까? 네, 저는 잘 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합의의 핵심이 특검의 기한과 예. 그다음에 특검 인원을 줄이고 예. 그리고 금감위 받는 거였잖아요. 금감위하고 나경원 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간사. 그쪽의 세 가지가 법사위 간사.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특검 인원을 우리의 것에서 한 조금만 늘리는 예, 것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나경원 간사 선임해 주고 그러면서 받는 게 금감위 설치법을 합의한다는 거였어요. 예. 금감위 설치법은 별거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지금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보내고 예. 그리고 감독 기능은 이제 지금 정무위에 금감위로 그냥 남기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니고 이건 저쪽에 동의하고 안 하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예. 검은 옷이 그것을 뭐 받는다고 이 중요한 것들을 보내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저는 뭐 나경원 간사 선임이야 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일 예. 거라고 봐요. 문제 제기는 야당 해야 몫이니까. 되겠죠. 야당 몫이니까. 예, 예.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특검 기한입니다. 특검 기한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지금 뭐 빤스 입고 불출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벌써로 예.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출석은 열심히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건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더 어렵잖아요. 수사가.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더 늘어져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줄여놓으면 이제 조금 뒤면 끝나는데 이들이 나오겠습니까? 수사 협조하겠습니까? 예, 예. 수사 협조 안 하면은 수사가 계속 길어지는구나. 그래야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예. 같은데 양보해서 저는 무슨 내막이 있나 좀 아쉬움이 컸는데 예. 또 오늘 깨신 거 보면 예.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왜 좀 합의가 됐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말씀처럼 좀 더 취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양문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예. 그런 보도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왜 이것을 국힘과 협의해서 인력을 10명 내에 그 기간을 늘리지 않고 예. 수사 범위도 늘리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의아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다시 원위치했다니까 정말 다행을 생각하고 만약 이렇게 특검이 원래대로 원래 연장하려는 대로 되지 않고 기간을 늘리지 않고 예. 그러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겁니다. 아. 많은 특검의 조사 대상자들이 그래 기간을 늘리지 않았네? 예. 그럼 피해 다녀야지. 정해진 기간 동안. 아, 지금까지 안 걸린 사람들은 이제 살았다. 살았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되겠죠. 그런데 예. 이것을 다행히 원위치했다는 게 정말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애초에 지도부가 그러니까요. 왜 오늘 그 삼부토건 거기도 인제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예. 아마 이게 네. 삼부통은 이기훈 부회장. 이기훈도 아마 이게 어제 뉴스를 봤으면 굉장히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아, 어제까지만 버텼으면 예, 됐다. 버텼으면. 예, 예. 예. 그리고 방금 우리 민병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입법과 나 간사하고 이것을 이렇게 딜을 한다는 것은 개미도 동물이고 코끼리도 동물이니까 똑같이 취급한 거 똑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이 형량입니다. 예. 그 여러모로 지금 댓글창에서도 관련된 비판들이 굉장히 커서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어제 말씀을 반대 드리겠습니다.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 통 받았어요. 아, 항의하는. 그러셨어요. 예, 예.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받으셨죠? 네, 저도 많이 연락을 받았고 하시는군요. 수십 통 오더라고요. 예, 댓글창에 넣어주시는 속보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수용할 수 없어서 재협상을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저쪽 당 원내대표의 연설과 그리고 우리 당 당대표의 연설 때 저쪽 송원석이 말했던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딱 그 생각이었는데 이 얘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내란은 훨씬 철저하게 더 세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국민적 여론이 있고 예. 명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양보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를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뭐 NCND인 것 같아요. 발언을 인정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묵묵부답 상태로. 아니 녹음돼 있는 말을 무슨 부정하고 긍정하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 실수였다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예, 뭐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름다운 분이 아닙니다. 21년에는 당직자 폭행해가지고 탈당했다가 네네. 복당하신 분 아닙니까? 굉장히 마음속이 아름다운 분이 아니에요. 노상원 수첩은 사실 농담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송 대표는 계속 사과하지 않고 자리가 나온다면은 뭐 윤리에 제소해야죠. 예, 윤리 제소를 윤리 민주당 제소 차원에서 윤리 해야죠. 저는 해야 지금 된다고. 윤리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는 보니까 어찌됐든 뭔가 절차를 취하지 예, 계속 이 상태에 있어서 안 된다.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협치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좋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 지도부도 일정 정도 협치의 방향 대통령의 예. 틀에 따라서 가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 계획 하에서 이제 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좀 전체적으로는 이해하지만은 송원석 대표의 그런 말이 나온 상태에서는 올스톱에도 저는 상관없는 상황이다. 예, 예.
그 정도의 네. 문제적인 발언이긴 하죠. 노상원 수첩이 물론 아직 노상원 씨가 입을 열지 않아서 전모가 다 그렇죠. 드러나진 네. 않았지만 뭐 전모가 안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만으로도 충격적인 이 내용이지 말을 할 수가 않습니까? 없고 우리가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협치를 중요해 당연히 우리 협치해야죠. 협치를 한다고 해서 상대 당의 잘못된 점까지 문제지를 하지 않고 덮고 가는 거 차원이 틀린 겁니다. 약간 근데 진실과 화해. 네. 예. 그러니까 반성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잘했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적반하장격이다. 너희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솔직한 얘기야라는 게 방송에 나와버렸어요. 그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아무리 혼잣말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다 찍힌다는 걸 알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했으면 그렇게 세게 그 장소 즉시 그 말 했겠습니까? 예. 그만큼 국힘이 내라는 거 전례를 못하고 있다는 절대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참 아니 노상원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내라는 동전된 의미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저희를 비롯해서 언론인까지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12월 3일 직후에 저쪽 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 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잡혀가서 죽기를 바랬던 저 얼굴로 나한테 악수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 되니까 이제 조금 뭐 악수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나온 거 아닙니까? 참혹하 이게 진짜 당사자로서 가지는 그 참혹함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그 부분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좀 공감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어젯밤 있었던 일과 오늘까지 상황이 종합되다 보니까 당정 사이에 일정 부분 온도차와 삐걱거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번 주 내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뭐 검찰 개혁안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야 합의 사안도 그렇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당정이 뭐 완전히 일치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보는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견해들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래 보지만은 여론에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날마다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조금 더 민감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인 거고 그것이 건강한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은 조율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100일이니까.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정이 아무런 의견 충돌이 없다. 그 이상한 겁니다. 그 당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정이 아무런 의견 충돌이 없었던 게 언제였죠? 직전 윤석열. 정부잖아요. 대통령이 당 대표까지 찍어 그럼 누르고 망하는 그랬죠. 겁니다. 당연히 당과 당정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의견 충돌은 서로 이익을 챙겨야 의견 충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견 충돌이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 뭔가를 찾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에 서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제 이러한 것을 언론이 부추기라는 것이지 충돌이다 뭐다 근데 그러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있을 때 건강한 토론이라 건강한 토론 과정 누구를 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건강한 토론 과정 이것이 없었던 정부 어디다 윤석열이다 그래서 마지막 꼴 이렇게 됐다. 건강한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다. 보고 있다 이렇게 겁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돼서 이제 9월 25일 정부조직법 통과를 목표로 검찰개혁안은 우선 1차적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법개혁과 언론개혁도 민주당에서는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법안 관련해서. 검찰개혁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부조직법 안에다가 검찰청 폐지한다, 중수청을 신설해서 행안부에 둔다. 기소청을 신설해서 법무부에 둔다. 요 정도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경찰의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이걸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검사가 모든 사건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형식으로 미비 사항을 해결할 것이냐 문제. 또 1차 수사기관에서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이요. 사건을 검사 때 보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은 고뇌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중수청의 수사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장 무슨 전국 수사관 회의 열겠다고 검찰 수사관들이 항의하던데요. 중수청의 수사관을 어떻게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을 강제로 이직시킬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중수청의 수사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은 공수처가 처음에 발족하면서부터 어떤 그
수사의 능력에 있어서 완성도 낮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와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중수청도 베테랑 수사관을 뽑아오지 못한다면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검사가 수사를 딱 해온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렇죠.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사건을 어떻게 또 정리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큰 있어요. 일이네요, 진짜. 또 네. 언론 개혁이나 사법 개혁은 제가 언론 개혁도 뭐 이번 정기국에서 해결할 것 같아요. 언론중재법 말씀하시는 언론중재법, 건가요? 징벌적 예. 언론중재법 언론에서 반대하더만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권력자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쟁점입니다. 예, 그렇죠. 왜 유튜브는 뺐냐? 예.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기국에서 해결될 것 같고요. 사법개혁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주장하고 있었으니까 하급심을 공개해라. 예. 그다음에 압수수색 사전 신문 예, 제도. 그다음에 법관 추천 방식, 대법관 추천 증언. 방식, 법관 평가 방식, 예.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하급심 공개하고 압수수색에서 사전 신문만 허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아마 법사위에서 9월 20일 정기국 때 올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알겠지만은 절차는 소관 상임위에서 민병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시니까. 지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5일까지. 근데 아마 통과시킬 것 같아요. 최소한 언론 개혁은 통과시킬 것 같아요. 사법 개혁은 아니더라도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은 9월 20일 통과시킬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당으로서의 균형 잡힌 생각들을 국민들은 원하실 텐데 국가 권력,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피해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의 국민의 보호라는 측면과 또 그 반대편에서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보호라는 측면,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해서 이렇게 하면은 범죄로부터 국민도 보호하면서도 그 지금의 남용의 역사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그림을 우리가 잘 보여줘야 될 거다라고 보고, 언론도 마찬가지의 지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 권력이라고 하는데 언론 권력으로부터 억울한 일들로부터의 국민의 보호, 이 측면하고 언론의 순기능을 통한 그 정화 기능, 이 두 개의 조화는 이렇게 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관점, 그 창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벌써 시간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45분 종료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작하는 중간쯤에 대통령 100일 취임 100일 가장 잘한 게 뭐냐라는 질문에 구독자분들께서 한 3천여 분이 답을 해주셨는데요. 압도적으로 1등은 3대 특검과 내란 청산 50% 득표를 했고요. 그 다음이 국무회의 생중계 등 대국민 소통 26%,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15%,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9%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제가 법안을 내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했잖아요. 그때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9%밖에 안 되는군요. 9월 22일부터 또 다시 2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좀 높아지겠죠? 2차가 또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 중에 가장 잘한 걸 하나 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다가 그런 결과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른 정권에서는 시행해보지 못했던 높이 평가할 만한 과업들이죠. 네. 이따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복잡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갈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러게요. 우리 그 의원님하고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안 됩니다. 홍보. 아까 저희가 아마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양부남 TV와 민병덕 TV에 관심도. 저는 10,000명이 지금 살짝 못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꼭 오늘 10,000명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저도 부탁드립니다. 양부남 TV 꼭 구독해 주십시오. 치열하게 지금 구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장윤성 취재 편의점과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재미있는 민병덕의 민생 정치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점주 안 계셔가지고 깨알같이 알바상 있을 때 더욱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시는 분과 함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